스타벅스 오늘의 책은 한국인의 심리 코드입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교수가 지난 10여 년간 심혈을 기울여 탐색해온 한국인의 마음지도 완결판인데요. 한국인의 심리 코드는 성공과 출세에서부터 부와 부자, 교육, 짝과 결혼, 라이프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과 현상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이 만들어낸 한국인의 마음속 심리 코드를 통찰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마음을 MRI로 찍어낸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황상민 교수의 한국인의 심리 코드인데요. 2011년 현재 우리의 자상을 그린 진경 인물화입니다. 이 책 속엔 성역이 없습니다. 오직 거침없이 옷을 벗은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 있을 뿐입니다. 한국인의 심리 코드를 쓰신 연세대학교 황상민 교수님 이 자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에요. 예. 한국처럼 복잡하고 네. 사실은 굉장히 심리도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한국인의 심리를 이렇게 코드로 정리해낸다는 것, 웬만해서는 사실 시도하기조차도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연구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고, 또 그게 단순히 이제 대학에서 전문적인 연구 내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일반 사람들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나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은 꿰뚫고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또 제대로 한번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아니라 내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동안 연구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하게 정리를 해서 한국인의 심리 코드라는 이 내용으로 좀 일반 분들에게 공개를 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약간은 좀 그런 측면에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공개한 것을 선의로 받아들일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뭐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좀 잘 살아가는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거를 정확히 아실 수 있다면 하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일요일 날 하루 종일 이 책을 읽었거든요. 아, 그러셨습니까? 예. 그러면서 책 속으로 푹 빠져들었는데 황상민 교수님이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구나.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 책에 이제 성역이 없다고 했는데요. 네.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인물들을 다 도마에 올려놓고 네. 그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네.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를 코드를 통해서 보여주니까 이건 무슨 이념이나 무슨 비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부분은 참 저도 재미있게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아는 것이 정상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남들에게 멋있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동화에서 나오는 벌구숭이 임금님만큼 우스꽝스러운 짓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 사회에서 뭐 지도자라는 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심리로서 살아가시는 것도 있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갈등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하고 다른 모습으로 남들에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뭐 저게 좌파다 우파다 이런 이념 논쟁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지역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자체를 마치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믿고 맞습니다. 싶은 대로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거는 아닌데 적어도 심리학자라면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저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생각에서 그동안 사실 약간 뭐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과학자로서의 역할이긴 한데,
때때로는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그런 활동을 할 때, 내가 이 이야기를 했다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나한테 이 돌을 던지지는 않을까. 또 나는 저 사람한테는 좀 좋게 보이고 싶은데, 예. 그래서 좀 꾸미고 싶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차피 전 생긴 게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으니까 저 있는 대로 보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다 한번 공유를 하게 될 때 어쩌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말씀처럼 이제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예민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이라는 그런 어떤 이제 그 프리즘을 대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황상민 교수님은 복잡 다단한 현상과 심오한 지식 사이의 성체 사이를 유연한 고양이처럼 균형감 있게 걸어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쓰신 게 아닌가, 또 어떤 그런 균형 감각을 가지고 쓰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렇게 뚜렷해지고, 네. 예,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가 좀 더 분명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렇게 파악을 많은 독자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예. 아마 제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조그만한 뭔가를 존재의 이유를 찾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예. 한국인의 심리 코드가 이제 제목인데요. 예. 심리 코드가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심리 코드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다 일반적으로 예.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가 경험하는 거나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예.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 대부분 심리학자들은 이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사고의 틀이나 인식의 털, 예.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예. 그 인식의 털이 어떤, 그냥 우리가 털이라고 그러면 네모난 상자 같은 거를 연상을 하는데, 예. 그 속에 어떤 내용물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상자의 용도도 상당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사람들이 세상을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마음의 털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이 빨갛게 보이기도 하고 파랗게 보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참 많습니다. 예. 그랬을 때 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게 나쁘다고 전화를 치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또 서로 맞다고 저렇게 싸우게 될까? 요 근래에 나왔던 예를 들면 반값 등록금을 가지고 예. 모든 대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등록금을 줄여라.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문제지 않냐. 대학을 구조 조정해라. 이런 논란들이 나왔을 때 정작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또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각자가 믿고 있는 해결책이 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심리 코드에 의해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치 이념 편향적이라고 욕을 하거나 또는 나하고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문제 자체도 뭔지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지도 못하고 예. 그거를 제대로 해결하는 거는 더욱더 힘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심리 코드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굳이 이야기를 하면 각자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마음의 틀이라고 이야기할 수 예, 있지만, 예. 그 틀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접하는 개개의 이슈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가지는 하나의 관점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시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 각자가 그러면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네요, 또는 내가 믿고 싶은 세상에 대한 어떤 믿음이네요, 그러면 네, 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심리 코드로 한국인을 바라보면 네. 우리가 흔히 이념적 잣대를 대서 좌파다 우파다 또는 맞다 그러다가 아니고, 그렇죠.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그렇죠. 예,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현상, 그 반값 등록금이든 작년에 일어났던 천안함 침몰 사건이든 또는 북한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또는 미국과의 관계, 이런 식의 이슈들, 또는
이 사회가 진짜 가면 갈수록 살기 힘들다는데 어떻게 하면 저가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러면 직장을 가지고 싶은데 어떤 이 방식으로 직장을 찾아야 되나요? 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건가요? 이런 다양한 질문들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빨갱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는 발행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진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보수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각기 다른 심리 코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리 코드가 뭔지를 모르니까 예. 막연히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거를 그냥 쫓아가려고 하니까 예. 정작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G20 정상회담까지 하는 이런 나라가 됐는데 마음 한구석에 우리가 무슨 선진국이야 이 모양으로 어떻게 하지만 대한민국은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잘 살고 좋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나는 그러면 어떤 나라에 살고 있고 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조차도 제대로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예.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 사는 게 뭐 비교적 소득도 수준도 높다지만은 자살률은 세계 최고라고 그러고 출산율도 맞습니다. 세계 최고 예. 저런 낮은 상황이고 예.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세상을 보는 눈, 뭐 좌파다 우파다라고 하는 이런 이데올로기의 틀이라든지 또는 가진 자, 뭐 잘된 사람, 못된 사람 이런 식으로 항상 남을 미워하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저 나쁜 놈들 때문이야라는 이런 탓을 하는 이런 심리 자체도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 코드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 어떻게 다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덜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덜 불만이고 예.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덜 불안하게 되고 예. 좀 더 내가 편안하고 행복한 기분으로 살 수 있다라는 예, 것을 예. 그동안 연구를 하면서 파악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심리 코드라는 것을 각기 다른 주제에 따라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이 일반 대중들에게 이걸 좀 알리면 사람들이 이것을 조금 알게 되면 적어도 이 땅에서 각자 살아가는 데 있어 자기 나름대로의 심리 코드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또 확인하게 된다면 예. 뭐 앞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덜 불안해하고 덜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러네요. 이 책을 예. 설명을 한 거죠. 예. 결국은 거꾸로 보면 우리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렇죠. 된다. 예. 그렇게 네. 이제 볼 수도 있네요. 사실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참 앞으로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힘들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재미있는 거는 그 젊은이들이 뭘 하고 싶니 하면 전 빌 게이츠요. 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요. 뭐 잭 웰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너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잘 된다고 하더라도 너는 빌 게이츠가 되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너는 원하는 걸 이룰 수 없어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아니 놀래요. 네. 아니 이 어린아이들의 꿈을 꺾다녀. 음. 그랬을 때요. 빌 게이츠는요. 이 세상에 빌 게이츠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빌 게이츠가 되려고 하는 건 짝퉁 빌 게이츠거든요. 짝퉁은 짝퉁이에요. 차라리 상민이가 저는 상민이가 될래요. 그러면서 빌 게이츠보다 더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때 상민이는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뭘 할 수 있는 걸 더 잘 알지. 저는 빌 게이츠가 되고 싶어요. 또는 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싶어요. 그거는 본인의 삶이 없는 막연히 멋있게 그러네요. 보이는 예.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데 예. 안타깝게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헐 어른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너는 누구처럼 되어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힘들어요. 저는 잘 안 되는군요. 아이고 그래 아프니까 청춘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는 이 나라는 뭔가 좀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더 든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책 속에서도 우리가 대세를 쫓아가면서 사는 이제 그런 네. 삶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세를 따라서 몰려다니면서 사는 게 대부분인데 MRI로 찍더라도 그런 어떤 그 제각각의 심리 코드가 대세를 따라 몰려다니는 사람들한테 잘 찍힙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사실 뭐 병이 심하냐 또는 병이 심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환자의 병에 대해서 이 신체를 찍어내는 MRI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아무리 대세를 추정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또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불안해하고 있고 또 무언가를 막연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예. 그 모습은 항상 구분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의 MRI를 찍는다.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MRI를 찍어가지고 병이 신체 어느 부위가 있다라는 거를 찾아내는 거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마음의 MRI를 찍는다고 그러면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예. 아니 신체 MRI 찍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가능하면 마음의 MRI를 찍는 거는 또 당연히 가능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갸우뚱갸우뚱해요. 어떤 방식으로 찍습니까? 예, 마음의 MRI를 찍는 네.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어떤 분하고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어떤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지금 어떤 심리 코드를 가지고 있는가를 금방 MRI 안 찍어도 그냥 몇 마디 들으면 알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가장 헷갈리는 분은 뭐냐면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A 코드로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근데 조금 있다가 B 코드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C 코드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이런 분들은 본인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의 캐릭터나 정체성이 없다는 분이에요. 그때 달라요라는 예. 이 행동을 하시거나 예. 말을 보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 그분한테 아, 선생님은 그때 달라요로 그냥 대세를 따르시는 분이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은 기분이 어떨까요? 상당히 예, 기분 나빠하십니다. 기분 나쁘죠. 그런 분들을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 자체도 두려워하신다고 그러죠. 예.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상당히 리더의 위치에 계신 분들도 많고 예. 우리 사회에서 막연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과 같은 통념은 대세에 웬만하면 잘 따르고 또 줄을 잘 잡아야 하고 자기의 캐릭터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숨기는 것이 성공하는 거다, 잘 사는 거다. 너무 또 자기 캐릭터를 드러내면 모난 돌이 정 맞듯이 사는 게 힘들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세요.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은 어쩌면 70년대, 뭐 80년대까지는 그게 이 사회에서 작동했을지도 몰라요. 뭐 60년대에 군부 독재 시대나 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비교적 권위적인 이 분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2010년에 살고 있는 당신이 당신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하고 당신이 새로운 변화를 깨하고 싶다면 당신의 캐릭터를 당신이 찾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확인시키지 못한다면 당신은 살아있어도 죽은 인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에요. 그냥 묻어 지내는 인간이에요. 그랬을 때 대기업에 저는 가서 임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거나 이런 경우 많은데 예. 대기업 임원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거의 강시 모드로 앉아 계시거든요. 특히 회장님이나 사장님 앞에서는 더욱더 강시죠. 예. 적들이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지 못하게 하라. 뭐 거의 그런 심리로 앉아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회사에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예. 프로젝트 같은 걸 하게 될 때 예. 대세에 따르고 그냥 뭐 시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죠 뭐 이러고 나중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저는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러면서 책임을 안 지는 예.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이제 심리 코드를 안다라는 것 자체에 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필요하죠. 그러면 자기를 잘 안 드러내겠네요. 그런 그렇죠. 분들은. 그런 분일수록 자기를 안 드러내는 분이죠. 아.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뭐 임원으로서 몇 년 동안 사시게 되면 완벽하게 강시가 되는 훈련이 되는데 그러면 그 회사를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남은 삶은 어떻게 그게 됩니까? 문제네요. 예. 예. 60, 70대, 예. 80대까지도 이제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돈도 모으고 또 웬만큼 번 듯한 위치에 있어도 항상 끊임없이 사주 경계로 남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 남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나 그런 고민만 하시다가 결국에는 참 이 좋은 세상을 안타깝게 그냥 흘려보내는 부분도 예. 한국인의 심리 코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MRI로 찍었을 때 맨 처음 드러났던 그 코드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예. 우리의 어떤 맨 얼굴은 이렇게 변화했어요.
한국인의 두 얼굴이 있는데 네. 하나는 잘났고 하나는 못난 얼굴인데 네. 우선 그거부터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그거를 한국인의 두 얼굴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한국인이라는 사람,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려고 하는가, 예.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십니까? 또는 왜 태어나셨어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은 당혹스러워해요. 저희 학생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의 순간적인 실수에 의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애야, 그러면 누구의 순간적인 실수로 태어난 너라면 누구의 순간적인 실수로 이 세상을 너가 떠나도 별로 안타까울 거 없겠네?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열심히 산다는 게 너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즐거워서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사는 거니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러면서 억지로 사는 거니 억지로 살 가능성이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많은 이 어른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에이, 그냥 사는 거죠.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 아니 저분이 왜 저러시나 저렇게 아, 훌륭하신 분이 예. 그랬을 때 나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랬을 때 대부분 분들은 나라는 존재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기보다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예. 거기에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상당히 내가 멋지고 잘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예.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해요. 예. 남들에게 멋지고 잘난 모습을 보여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외부적으로 멋지고 잘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할수록 실제로 그 사람의 내부적으로 마음속의 한구석에는 짠한 심리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극적인 대비 효과라는 것이 인간은 체험할 수밖에 없는데 밖으로 번듯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줄수록 자기 내부에서는 뭔가 내가 내 자신이 뭔가 또는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좀 허전한 느낌을 더 많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참 이 뽐때 나고 멋있고 또 많은 찬사를 받는데 국내에 들어오면 뭔가 이 참 기도 제대로 못 쓰고 네, 인정도 그렇죠. 못 받는 네. 이런 일들이 있다. 아. 지금 대통령 이야기 아닙니다. 지난번 대통령도 그렇고 뭐 지금 대통령도 네. 별 큰 차이는 없는 것 네. 같은 이런 상황인데 이랬을 때 저거는 어쩌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가장들이 바깥에서는 내가 상당히 남들에게 멋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노력을 되게 열심히 합니다.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그러면 내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냐. 네. 놀라울 정도로 상당히 또 아닌 모습을 예. 보여주는 부분이 예. 많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저는 바로 21세기에 2010년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믿음이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가능하면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국제대회를 유치하거나 뭐 G20 정상회담을 하거나 이럴 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멋있는 한국 이럴 때 뿌듯하죠. 그러면서 우리 옆에 있는 거 우리 사회에서 돌아가면 에이 이러니까 이 사회가 엉망이지 우리 이래가지고 되겠어 언제 선진국이 돼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선진국이 됐어요.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선진국이 이 모양이야. 선진국이 아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학생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이 대한민국보다 높은 나라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그런 나라 고등교육 비율이 높으면 선진국이라고 옛날에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인구가 5천만이 되고 국민소득이 2만 불 정도 되는 나라 전 세계에 몇 개 있는가 보세요. 세계 경제적으로도 10위권이면 이게 선진국이지 선진국이 뭐 따로 빨간 옷을 입어야 되고 파란 옷을 입어야 되고 정해져 있습니까? 그럼 어떤 분이 그때 에이 그래도 우리는 아직 선진국 되기 힘들어. 정치를 봐. 대한민국 정치가 어땠어요? 몇십 년의 독재를 끝내고 5년마다 차곡차곡 대통령 선거 잘하지. 지금
아니 후보자로 놓은 사람한테 5,000원짜리 설렁탕만 얻어먹어도 그걸로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일이라고 문제라고 하는 그렇죠. 이 나라만큼 민도가 높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스스로가 진짜 선진국 수준의 삶을 살고 선진국 나라 자체가 된 것조차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인정을 못하니까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나 되고 예. 내가 살기 힘드니까 내 자식은 살기 더 힘들 거야. 그러면 아이 자식이 없는 게 나아.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 이게 결국에는 더 이상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리적인 선진국 사람이 되지 못하는 그 예.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네요. 예. 이제 우리의 어떤 맨 얼굴, 우리 속의 심리 코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책에서는 지금 심리 코드를 한 8개 정도 정말로 네. 이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그 심리 코드를 찾아내셨거든요. 그 첫 번째가 성공과 출세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해야겠다. 그렇죠. 예, 말은 성공해야겠다는데 지금 마음속은 사실은 출세인 경우가 많아서 성공과 출세가 참 어쩜 이렇게 이 속을 꽉 집어내셨을까 싶었거든요. 네. 출세 공식이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성공 출세라는 게 이게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도요. 예. 사람들이 출세라고 이야기하면 남들이 좀 나를 너무 속물적으로 보지 않을까, 또 나쁘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대신으로 쓰는 용어가 성공이라는 걸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 참 이 한국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참 이 성공과 출세 속에 가장 대표적으로 넣은 것 같구나. 예. 그래서 그것이 성공이든 출세든지 간에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출세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성공이 내한테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또 어쩌면 나는 결코 저 성공을 가지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렇게 따고 싶은데 따지 못한 포도를 보고 에이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성공 자체를 출세라고 생각을 하고 출세 그래 나는 출세 안 해도 좋아 나는 출세에 관심이 없어 이러면서 이제 자기 삶을 좀 합리화시키는 거죠. 예.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성공이든 출세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겁니까? 성공이나 출세했다라는 예. 것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그거는 돈입니다. 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이 지금 그러시니까 예, 갑자기 예. 제가 깔끔해지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예, 예. 그거는 모든 아, 사람이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한국 사람들은 돈을 출세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이야기한 저가 상당히 좀 천박해지고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걸 예. 대놓고 이야기하면 곤란하지 않냐? 예. 이게 이제 남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어하는 예, 한국인의 예, 심리가 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난 아마 20년 사이에 가장 뚜렷하게 한국 사회 사람들 마음속에 꼭 박혀 있는 거는 돈이 모든 출세의 근원이다 이럽니다. 심지어는 정치 권력을 잡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비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먼저 가진 다음에 이 정치 권력을 가지는 것이 확실한 출세다. 예. 이런 식의 마음까지도 형성이 맞습니다. 되어 있고 예. 그것이 성공과 출세의 심리 코드 속에 아주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이전에는 뭐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또는 고시에 합격한다든지 또는 돈을 많이 번다든지 이 각각에 따라서 다 출세라고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예. 뭐 돈은 없더라도 박사를 받았다고 예. 어이 출세했네. 그러면 뭐 사실 돈을 벌면 또 그 나름대로도 인정을 해주고 또 뭐 이 박사나 뭐 이 돈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이 고시에 합격해서 뭐 공직에 진출했다 그러면 어이 예, 출세했네. 출세했다고 했죠. 이렇게 예. 해줬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박사를 받았는데 돈이 없다. 그럼 그 사람 출세했다고 생각합니까? 에이, 박사를 받았는데, 아이고, 그럼 어떡하니? 굶어 죽겠네, 시간 강사하다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고시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에이, 그 뭐 공무원으로 뭐 안정적으로 살긴 한데, 아이고, 돈이 충분히 없으니까, 아이고, 부정부패에 연루될 가능성도 많고, 아이고 어떻게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게 예, 예. 일반 사람들의 시선이죠. 예, 맞죠. 그럴 때 누군가가 뭐 공부를 많이 했던 뭐 시험에 통과를 했던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어우 저 사람 출세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 돈이라는 기준 하나로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주 재미난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 그럼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스스로는 그러면 출세했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전에 정주영 회장은 내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지만은 그래도 내가 돈 많이 벌지 않았냐? 이랬을 때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그 다음에는 내가 공부한 거를 사는 겁니다. 지금 그게 뭐 명예 박사학일 수도 예. 있고 또는 뭐 어디 학교든 대학원이든 뭐 이런 데 가서 졸업장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되게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돈이 많이 있으면 대학에서도 뭐 거의 졸업장도 주고 동문이라고 인정해주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이제는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하거나 심지어는 고시에 합격하거나 이런 거 자체는 출세가 아니라 그냥 사는 기본 조건이고 거기에 플러스 돈이라는 돈이 게 붙어야 되는? 항상 바탕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예.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만으로 출세했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뭐 박사학위도 있고 돈도 좀 있네. 그러면 우리가 출세했다고 보는 것인가? 그랬을 때 한국인의 심리 코드에 이 성공과 출세에는 그것만으로 출세했다고 믿지 않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 출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때 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한테 뭐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또는 이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소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아이의 롤 모델이 되는 사람. 어떤 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얼른 떠오르는 분은 안철수 교수. 예, 안철수 교수입니다. 예. 이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심리 코드에서 보면 성공과 출세의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추신 분입니다. 아, 예. 근데 그거 갖췄다는 거는 자, 그럼 공부를 많이 했나요? 어이, 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박사학위까지 있죠. 그 다음에 돈 좀 벌었나요? 벤츠가 돈 많이 버셨죠. 그 다음에 뭐 지금 국립대 교수까지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철수입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단순히 공부 많이 하고 박사 있고 돈 많다고 출세하느냐. 여기서 안철수 이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분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히 독특하고 뚜렷한 캐릭터가 부각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모든 좋은 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또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참 뚜렷이 구분이 되는 저 사람 나름대로 특성이 있구나. 그랬을 때 우리 사회에서 뭐 안철수 씨라든지 김재동이라든지 이해수 씨 같은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공하고 출세했다는 사람들을 딱 보면 과거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어떤 뭐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또는 뭐 국가 고시를 통과했다든지 또는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것과는 다른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뚜렷한 캐릭터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된다라는 예.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가 상당히 잘 살게 되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이 교육을 중시하다 보니까 고학력자, 특히 박사 가지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하신 분들이 참 많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캐릭터가 어떤지 뚜렷하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조건까지 갖춰야지만 사람들에게 진짜 출세했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그렇네요. 줄 수 있게 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덧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이전에 확실히 믿고 있던 출세의 공식이라고 하는 뭐 교육을 많이 받고 또 예. 고시 패스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에서 예. 진짜 너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어떤 캐릭터로 드러나는가 그것을 분명히 할 수만 있다면 나중에는 너가 공부를 별로 못했어. 예를 들면 김재동 씨 공부 많이 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죠. 않죠.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명문대학 운운하는데 김재동 씨 명문대학 하고 별 관계가 없는 그냥 조용한 지방에 있는 대학을 아마 나왔을 거거든요. 어릴 때 뭐 턱 먹고 나오고 공부 잘했을까요? 안 그랬을 가능성 높거든요. 저는 심지어는 안철수 씨를 턱 보고 첫마디 그랬어요. 안철수 선생 같은 경우에요. 학교 다닐 때 만일 안철수 선생이 엄친아처럼 공부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안철수 씨는 지금과 같은 이 사회적 위치를 절대로 못 가집니다.
왜? 당신은 틀림없이 좀 다른 사람들부터 쟤 뭐야? 이상해. 쟤 좀 또라이 아니야? 또는 약간 바보일지도 몰라. 왜 저렇게 공부를 못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아마 당신은 그 대신에 주위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상당히 나름대로 행복하게 당신이 하고 싶은 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꼬꾸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참 당신이 운이 좋았던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한 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마 그 아이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아이를 야단치다가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부모님께 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부모님은 당신을 그렇게 독촉하지도 않고 야단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래 너는 너만의 삶을 만들어 가라. 그것이 바로 너의 캐릭터다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는 아마 당신의 부모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잘하신 일일 겁니다. 왜? 제가 그분의 심리 코드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맞습니다. 제가 중학교 그러셨군요. 때 저 성적이 대부분 우가 딱 하나 있었고 대부분 미 양이었대요. 안철수 박사가 그랬다는 게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안 돼요. 네. 그러면서 수도 딱 하나 있었대요. 예. 근데 그 수는 본인의 이름에 있는 안철수라는 그 수 외에는 수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아, 교수님. 재밌습니다. 이 심리 코드를 안다는 게 이렇게 세상을 또렷하게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출세도 돈이라든가 또는 어떤 다른 걸 넘어선 자기 자신만의 캐릭터, 진짜 자기 모습을 제대로 추구하는 것, 거기서 나온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출세와 성공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네. 중간에 많은 분들이 이전에 예. 그런 TV 프로가 있어요. 뭐 성공시대 뭐 이러고 뭐 성공한 사람들을 예. 분석을 하는 예. 그런 프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재미있게도 그 프로가 방송되고 나서 뭐 한 4, 5년 지나면서 예. 그 프로에 출연하셨던 분 반 이상이 다 망했어요. 그랬을 때 저는 그 프로를 그때 보면서 저기서 이야기하는 건 참 뻔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지 저 성공했다는 분이 앞으로도 계속 성공한 상태에서 유지를 할까 조금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구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진짜 중요한 건 지금 1, 2년 내가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20년, 30년 삶이 나름대로 의미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참 나름대로 잘 살았구나라는 걸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힘이 그 개인에게 어떻게 있는가를 개인 스스로 자기 자신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사실은 자기 자녀한테 알리거나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려고 하기보다는 뭐 이거 하면 잘 된다. 이거가 앞으로 길이다. 이러면 그쪽으로 우 몰려가고 그러면 내가 삶이 나아질 거라고 또는 미래가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기는커녕 스스로 빨리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을 찾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한국인의 이제 심리 코드 두 번째는 부와 부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교육에 관한 거고요. 또 나이와 세대, 또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또 짝하고 결혼, 소비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리더십과 관련된 심리 코드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우리 사회 어떤 장소든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하고 계실 텐데요. 리더십에 관해서 좀 말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리더십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한테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가장 존경하는 리더 또는 전형적인 리더의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뭐 우리 사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요, 뭐 이수신 장군 또는 세종대왕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되게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뭘까 그러면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요 또는 리더요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제가 쉬고 쓰면서 그분들의 공통점은요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리더는 이래야 된다. 이것이 리더십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실제로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다면 사람들은 이 사람을 리더로 보게 될 것인가. 항상 공과 사를 구분한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한다.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항상 나의 부하와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 몸 이상으로 아낀다. 와, 훌륭하신 일이죠. 훌륭하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내 옆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할까요? 많은 경우 이순신 장군께서 살아계셨을 때 왜 그분이 모함을 받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모함을 받았던 건 그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저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 네. 있음으로써 내가 찌질이하고 별 볼 일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될 때 인간은 내가 그럼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노력을 하기보다는 저 내 눈에 거슬리는 저 자식을 없애버려야지라고 하는 게 인간의 행동입니다. 네. 그 말은 우리가 이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 진짜 영웅과 같은 모습을 보이시는 분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 하더라도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경원시하죠. 경원시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예. 그때부터 그분은 훌륭한 맞습니다. 분이었어. 예, 예. 내가 먼 발치로 보기만 해도 나에게 참 많은 삶의 교훈을 줬어. 그 삶의 교훈은 뭔가?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라는 교훈을 줬겠죠. 이런 이야기를 한 많은 분들이 허탈해하십니다. 사실은. 아니 그러면 리더가 되라는 이야기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리더십은 그럼 잘못된 거냐. 예. 그랬을 때 내가 이순신 장군이 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이순신 장군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뭐 매일같이 일기를 쓰고 항상 달 밝은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국가의 운명을 내가 걱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순신 장군이 되기 힘듭니다. 네. 왜요? 아니 그놈의 외고가 안 쳐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북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북선을 만든다고 해서 제가 천안함 침몰된 그런 적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이순신 장군이 훌륭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예. 있는가, 예. 나라는 사람이 잘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뭔가를 예. 먼저 나에서부터 찾아야지 저 멋지고 훌륭한 사람의 모습을 내가 쫓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짝퉁이 되거든요. 짝퉁은 짝퉁이지 절대로 진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내가 현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발휘하고 있는 리더십이 뭔지 아느냐. 예. 한국인의 심리 코드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인 조직 장면에서 리더 역할을 할 때 발휘하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이제 치밀형, 열정형, 관계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그랬을 때 저는 어떤 분을 만나서 조금이라도 리더십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분이 지금 이상적인 영웅적인 리더십을 이야기하시는 분은 대개의 경우 본인이 현재 발휘하고 있는 리더십이 뭔지 알지 못하고 짝퉁 리더십을 열심히 따라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대개는 그런 분들은 빨리 돌아가십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사회에서 리더십 교육시킨다면 그 짝퉁 리더십을 본받고 네. 배우라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완벽한 리더. 예, 완벽한 리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완벽한 리더십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인간도 그런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개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북한의 김정일이라든지 시리아의 가다피 같은 소위 말해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독재 체제를 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영웅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또 보인다고 선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인간들이 빨리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 표현되는지는 그건 알 수 없지만 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면 야 그러면 우리 회장님의 리더십은 뭡니까? 우리 사장님의 리더십은 뭡니까? 하면 그분들 나름대로 발휘하고 계시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발휘하고 있는 그 리더십이 이 직원들이 보는 그 회장님의 모습과 상당히 잘 일치할 때는 대부분 직원들이 그 회장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뢰를 가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그분이 보이는 리더십하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직원들이 보는 모습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대개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또 잔머리 굴리네. 예. 저 사람이 그렇죠. 겉으로 말만 저러네. 이러면서 신뢰가 형성되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신뢰가 필요하고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 신뢰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줄 때 예. 신뢰는 저절로 생겨나는 건데 그러네요. 마치 신뢰는 저 멀리서 가져와야 되는 뭐 수입해야 되는 명품으로 착각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도 예. 한국인의 심리 코드를 그렇네요. 탐색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예. 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돌아오네요. 네. 예. 그거는 사실 각 개인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게 좋습니까? 라고 할 때 자기 삶에 있어서 이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도 바로 자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것도 책에서 잠깐 언급을 하게 됐지만은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만큼 어차피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사회에서나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참 행복하고 잘 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는 인간의 역사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느 시대에 살든지 간에 네. 항상 현재의 삶이 불만이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랬을 때 그 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을 만족스러워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방법, 그 비법이 뭐냐? 그랬을 때 그리스의 신전에 신탁에 있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경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경구랍니다. 예. 그랬을 때 그거는 결국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은 멀리 외국에서 어떤 대단한 학자가 우리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거나 또는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고 내가 인식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을 때 나는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한 개인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선진국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이 사회는 국민소득 2만 불 고 기점을 해가지고 올라락 내리락을 10년 이상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뭡니까? 거의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정작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조금 더 한 발짝 못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의 핵심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항상 뭐 벤치마킹 한다고 남이 혹시 좋은 거 선진국 어디 가서 좋다는 거 가져오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고 뭐 미국에 가서 가져오고 러시아에 가서 가져오고 영국에서 가져오고 이런 방식을 여전히 하고 있을 때 물론 가장 밑바닥에 있고 후진국일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진국 수준이 지나고 선진국에 들어왔을 때는 더 이상 어디서 멋진 명품을 가져온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을 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해법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이 브레이크스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지난 10년 동안 이 사회의 지도자들은 계속 선진국에서 좋다는 거, 남들이 좋다는 거를 가져오는 그 수준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 본다면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더 몇 년 동안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더 이데올로기의 틀에서 갇혀 있어야 되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동시에 있는 그렇네요. 거죠. 예. 한국인의 심리 코드 이번에 이제 한국인의 마음속 MRI를 찍어서 그 속에 있는 코드를 통해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어떤 자신의 입장이 뭔지 어떤 코드에 자기가 속하는지를만 아는 것으로도 뭔가 좀 자기 삶이 좀 더 명쾌해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예, 자기 삶이 명쾌해지는 것도 또 있을 뿐만 아니라요. 현재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어떤 분들은 여기 이렇게 다양한 심리 코드가 안 그러 뭐가 됩니까? 그러는데 그랬을 때 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심리 코드를 알게 된다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이상적인 심리 코드는 어딘가를 알게 되고 예. 그랬을 때 내가 어디서 삽질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 엉뚱한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니까 자기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둬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 이제 나누다 보니까 50분이 훌쩍 지나가서 예. 마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짧게 한국인으로의 생존법을 맨 마지막에 써주셨거든요. 네. 참 한국 사회에서 즐겁게 살기 이런 게 아니고 생존은 사실은 이제 그야말로 사는 것에 급급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 한국 사회에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이제 반영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이 잘 살 수 있을까요? 네, 한국 사회에서 사는 거 참 힘들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 방글라데시에 사는 거, 이디오피아에서 사는 거, 심지어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는 거는 힘들지 않을까요? 라는 전 질문을 항상 저한테 던져봅니다. 예. 그랬을 때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는 특히 한국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는 미국에서 사는 거, 영국에서 사는 거, 프랑스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말은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무엇보다 비할 수 없는 좋은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 당신은 그렇지 내 설정 대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은 누군가가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줄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랬을 때 아이 그래도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나를 좀 위안이나 해주고 위로해주면 그래도 내가 살 힘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위로나 위안을 받는 사람은 평생 위로나 위안을 받는 상황에 있지 절대로 그 문제를 인식하고 뛰쳐나갈 수 없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하게 될 때 가장 힘든 이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위로와 위안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문제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예. 심지어는 자기 문제를 직면하는 것조차도 거부하게 됩니다. 예. 그런 사람은 결국에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말로는 간절히 좀 더 새로운 삶, 다른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기회나 모든 노력을 스스로 다 없애버립니다. 왜?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지금까지 얻고 있는 이 위안, 위로가 없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 사회가 지금 현재도 비교적 괜찮지만은 지금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자랑한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정작 지금 이 사회에 있는 지도자나 많은 분들은 그걸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심리 코드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두려운 일도 아니고 괴로운 일도 아니고 어쩌면 상당히 즐겁게 또 나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상민 교수님의 한국인의 심리 코드, 한국인이 정말로 진짜 선진국에 살면서 선진 국민답게 재밌게 살 수 있는 네,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 건데 나오셔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재밌게 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